진짜 반가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첫 3초가 이상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 뭔가 풀립니다. 한 달 동안 카톡으로 안 풀리던 게 눈 마주치고 3초 만에 사라져요. 이걸 나는 원래 아날로그 감성이라서 하고 넘기는 사람이 많은데요. 감성이 아닙니다. 8,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뇌에만 깔려있는 아주 특이한 설계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어떤 기억과 겹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초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친구를 만나려면 일단 집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친구가 안 받으면 그냥 끝이었고,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네 집 앞까지 가야 했죠. 골목 어귀에서 야 나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도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30분을 기다리다가 친구가 나오면 그냥 웃으면서 놀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친구네 대문 앞에서 벽에 기대 앉아서 개미 기어가는 거 보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게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할 것도 읽씹을 걱정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기다림이 뇌에 뭔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만 6세에서 13세 사이에 사회적 보상 회로의 기본 골격을 완성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뇌가 어떤 감정을 기본값으로 느끼느냐가 이 시기에 거의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8, 90년대생들은 이 결정적 시기에 디지털 매개 없이 관계를 경험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친구 얼굴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웃고 싸우고 화해했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정확하게는 이 사람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물질이에요. 옥시토신은 물리적 근접성에서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같은 방에 있을 때, 눈을 마주칠 때, 어깨가 부딪힐 때,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실제 천이 느껴지는 거리에서요. 그래서 이 세대의 뇌에는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감각이 운영체제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앱을 아무리 깔아도 바꿀 수 없는 기본 세팅인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카카오톡이 나온 게 2010년입니다. 8, 90년대생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때 갑자기 관계의 도구가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만나서 얘기하자가 기본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카톡으로 보내 애세게에 던져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보상 회로의 기본 설계도와 완전히 다른 자극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인에게 우리 얘기 좀 하자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읽씹이 뜹니다. 1분, 5분, 15분. 8, 90년대생의 뇌에서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은 2000년대생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카톡으로 대화한 세대는 답장이 늦어도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길 수 있어요. 보내고 기다리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원래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8, 90년대생의 뇌는 다릅니다. 이 뇌는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사라졌다에 더 가깝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뇌가 관계를 배울 때 반응이 없다는 건 정말로 그 사람이 거기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화를 안 받으면 진짜로 집에 없는 거였고, 골목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정말 밖에 나간 거였으니까, 그래서 읽씹 15분에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바쁜가 보다 하면서도 뇌 안쪽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부위가 이미 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재생되죠. 이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뇌의 배선이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 배선은 작동합니다. 팀 슬랙 채널에 중요한 보고를 올렸는데 아무도 이모지 하나 안 달아요. 2000년대 초반에 입사한 후배는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8, 90년대생인 본인은 묘하게 신경이 쓰입니다. 나의 보고서 별로였나? 다들 읽긴 한 건가? 혹시 나만 빼고 다른 채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건 자신감 부족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뇌는 반응, 자서 관계의 확인이라는 등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회의실에서 보고하면 고개를 끄덕이든 인상을 찌푸리든
즉각적인 물리적 피드백이 있었죠. 그게 이 뇌가 아는 정상적인 관계 확인 방식입니다. 무반응이라는 건 이 뇌의 사전에는 원래 없던 항목이에요. 그런데 8, 90년대생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 다음입니다. 이 세대는 아날로그 배선 위에 디지털 운영체제를 강제로 설치한 유일한 세대예요. 이전 세대, 그러니까 60한 70년대생은 디지털 전환을 성인이 된 뒤에 맞았습니다. 디지털에 감정을 크게 실지 않아요. 2000년대생 이후는 반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 기본이었으니 이 세대에겐 화면 속 소통이 원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일십이 불쾌할 순 있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같은 깊은 불안까지 가진 않습니다. 8, 90년대생만 양쪽 세계를 모두 체험한 겁니다. 아날로그의 천을 아는 뇌로 디지털의 공백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 이건 마치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이 영어권 나라에서 살게 된 것과 비슷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더라도 꿈은 여전히 한국어로 꿉니다. 무의식의 언어, 감정의 기본 설정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음 사랑받은 방식을 평생 그리워합니다. 그게 말이든 손길이든 함께 있는 시간이든 8, 90년대생에겐 그 처음 이 화면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독특한 능력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번역 능력이에요. 회사 단톡방에서 후배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면 8, 90년대생은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돌릴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회로는 저 사람 기분 나쁜 건가 하고 감정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디지털 회로는 원래 텍스트는 이런 거지, 의도를 읽지 마 하고 보정합니다. 이 두 개의 해석이 동시에 작동하는 뇌. 이게 8, 90년대생의 머릿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 소모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카톡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뇌가 이중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뇌의 앞쪽이 감정을 누르면서 동시에 이 상황이 진짜 어떤 건지 다시 판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과 느껴도 되는지를 동시에 처리하니까 에너지가 2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8, 90년대생이 퇴근 후에 유독 지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업무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디지털 소통을 하면서 아날로그 뇌가 쉬지 않고 번역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 이중 배선은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단톡방에 안부를 물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며칠 뒤 누군가 전혀 다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 안부는 그냥 흘러간 거죠. 이걸 겪으면 8, 90년대생의 뇌에서는 미묘한 상실감이 발생합니다. 예전엔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그 예전이란 수업 끝나고 운동장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기만 해도 통했던 시절이에요. 말 안 해도 얼굴만 보면 기분을 알 수 있었던 시절. 그때 뇌에 입력된 친밀함의 기본값이 텍스트 기반 관계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8, 90년대생이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감성적인 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걸로 서운해하다니. 이건 함정입니다. 틀린 자기 진단이에요. 서운한 게 아니라 뇌의 기본 설정이 현재 환경과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마찰음인 겁니다. 신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발이 아픈 것처럼 뇌의 관계 설정값과 현실의 관계 방식 사이에 간극이 있으면 감정이 쓸리는 거예요. 이건 성격 문제도 아니고 성숙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만든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적 차이 때문에 8, 90년대생에게는 다른 세대에 없는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의 무게를 아는 감각이에요. 좋아요 하나를 누르는 것과 직접 눈을 보며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체감으로 아는 세대. 생일 축하 카톡과 생일에 아무 말 없이 찾아와 케이크를 내미는 것의 차이를 뇌가 구분하는 세대. 이 감각은 학습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 6세에서 13세 사이 사회적 보상 회로가 형성되는 그 결정적 시기에 몸으로 경험해야만 새겨지는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8, 90년대생은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효율적이진 않아요.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진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이 세대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뇌는 관계란 원래 느리고 불편하고 물리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어깨가 살짝 닿을 때 드는 묘한 안도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시는 3초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감각. 얼마 전에 저도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커피만 마시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냥 그게 됐어요. 연인의 손을 잡았을 때 화면 속 하트 이모지 100개보다 강한 안전 신호가 뇌에 퍼지는 경험. 이건 8, 90년대생이 옛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뇌가 원래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딘가 코끝이 시큰한 느낌이 있다면요. 그건 향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졌다는 아주 오래된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가 빨라지고 가벼워지고 화면 안으로 들어간 시대에 왜 나는 아직도 직접 만나고 싶은 걸까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약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느린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빠른 세상에서 천천히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걸 아직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관계를 진짜 관계답게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것부터입니다. 오늘 카톡 대신 전화 한 통, 이모지 대신 직접 한마디, 단톡방 안부 대신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짧은 음성 메시지.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뇌가 원래 설계된 방식으로 관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됩니다. 뇌는 작은 자극에도 보상 회로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한 번의 천이 100번의 텍스트보다 강합니다. 8, 90년대생이 특별한 이유는 지나간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2개, 3개를 모두 아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뇌가 아직도 진짜 연결이 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경험을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비슷한 감각을 가진 다른 분들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